안녕하세요. 마포 오버부동산 공인중개사 김애란입니다. 오늘 주제는 등기부등본 떼는 법 그리고 보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난이도가 한 1부터 10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그걸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것을 알고 그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공통적이었던 게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었어요. 저야 직업이 하루에도 이제 몇 통씩 떼는 일을 해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중개업 처음 시작할 때 등기부등본을 정확하게 떼는 법을 잘 몰라서 헤맸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등기부등본 부동산에서만 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서 이번 기회에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우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바로 한번 떼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쳐주세요. 그리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만 그냥 한두 번 떼실 분들은 굳이 회원가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발급하거나 열람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뭐냐?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발급하기는 관공서 제출할 때 발급하는 거고 저도 항상 열람하기로 떼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굳이 발급하기로 떼실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람하기 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소란에 이제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아무거나 하나 해보겠습니다. 동 그리고 집원까지 입력해 주시면 검색하면 돼요. 여기서 잠깐 부동산 구분 보면 전체 집합건물, 토지, 건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집합 건물은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거고 토지는 말 그대로 땅인 거고 건물은 뭐 꼬마 빌딩, 다가구 주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굳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전체로 놓고 검색하셔도 무방하니까 알아서 그냥 밑으로 분류돼서 나옵니다. 그 자세한 내용 보시려면 댓글에 있는 블로그 참조해 주세요. 검색.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토지, 건물 이렇게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건물과 토지 둘 다 그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뭐 거의 동일하게 가긴 하는데 토지랑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저희가 접할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건물 위주로 등기부를 떼는데 토지를 봤는데 여기 뭐 다른 뭐 권리가 설정돼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항상 건물, 토지 둘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는 거의 다 대지권이에요. 또 대지권에 관한 내용도 저 댓글에 있는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그냥 등기부 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 한번 해볼게요. 건물 등기부를 떼시려면 오른쪽에 선택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소유자 앞에 뭐 애땡땡 해가지고 한 글자 정도는 미리 보기로 나오고요. 지금 애로 시작한 우리나라 성에 애는 없잖아요. 요거 보면 여기가 법인이거나 아니면 외국인이거나 이렇게 예상하고 그냥 한번 떼보는 겁니다. 등기 기록 유형에서 전부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말소사항 포함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심플한 경우에는 거의 다 유효사항으로 봅니다. 유효사항. 다음 그리고 뭐 공개 여부는 미공개 다음 이렇게 나오면 결제하기 누르시면 돼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검색 다시 누르시면 검색 다시 누르시고 토지 선택하셔서 건물 토지 한 번에 결제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회원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씩 결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결제 눌러서 해볼게요. 비회원으로 로그인할 때 여기다가 핸드폰 번호 입력해 주시고 숫자 비밀번호 4자리 비밀번호는 등기부를 1시간 이내에 재열람할 수 있어요. 재열람할 때 쓰일 비밀번호입니다. 이제 결제는 편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선불전자 지급수단 뭐 티머니처럼 충전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떼기 때문에 충전해서 쓰지만 가끔 하시는 분들은 그냥 휴대폰 결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해 주시고 인증 확인 인증번호가 오거든요. 결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확인 눌러주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떠요. 만약에 이 창을 놓치셨다 그러면 부동산 열람 발급하기에서 미열람 미발급 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열람하실 때 꼭 여기 요약에 꼭 체크해 주세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기 그 권리 변동이 많은 등기인 경우에는 그래서 누가 주인이라는 거야? 누가 대출이 얼마라는 거야? 헷갈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요약
을 눌러주시면 맨 뒷장에 참고할 수 있는 요약본이 나와요. 그래서 꼭 요약을 체크해 주시고 열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열람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건물에 관한 내용이고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삐리리. 우선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있는데 표제부는 쉽게 말해서 이 건물의 표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뭘로 지어졌냐, 몇 층까지 있냐, 각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다가구냐,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뭐 근생이냐 이런 거 나와 있는 게 여기 건물 내역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어디 여기는 지금 법인이에요. 그래서 법인이라서 뒤에 그 법인 번호가 나오는 거고요. 법인 주소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 집 어딘지 알아보려면 등기부 보면 다 나와요. 근데 등기가 항상 반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충분히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상 없음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저당 대출 같은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지금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사실 이 근저당 대출이 없다고 해도 무조건 안전한 집이 아니에요. 무조건 꼭 선순위 보증금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맨 뒷장을 보시면 이렇게 요약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약본을 보시면 이게 막 권리 변동이 많이 있었더라도 갑구, 을구에 관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요약돼서 나오게 됩니다. 다른 등기도 한번 볼게요.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빌라예요. 집합 건물이라서 몇 호인 것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표제부에서 그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201호면 201호 이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집합 건물이라서 땅에 대한 것은 대지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구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요. 소유권 보존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겠죠? 나땡땡님, 박땡땡님 같이 공유자로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 언제 매매로 인해서 그러니까 분양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땡땡님이 21년 3월 30일에 매매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을구 보면 맨 처음에 근저당 설정했을 때 채권 최고액은 건축자금 대출이었을 거예요. 분양하면서 아마 건축자금 대출 일부를 회수했겠죠. 그래서 요 호실에 대해서 갚고 나서 이렇게 말소 처리를 해줍니다. 말소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씨가 쳐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쉬운 거는 정말 간단하지만 어려운 거, 등기부가 10장이 넘어가도록 권리 분석이 복잡한 것들도 있어요. 다음에는 좀 더 복잡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가 지금 3번째 찍는 거고 블로그로도 작성하다 보니 같은 글귀를 지금 한 6, 7번 결제한 것 같아요. 이번에